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오후, 정혜주는 손에 묻은 톱밥을 털어내며 작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생 몫으로 살아온 그의 거친 손에는 수많은 나무의 결과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손으로 만들어낸 가구들은 이 동네 저 동네 곳곳에서 여전히 사랑받으며 쓰이고 있었다. 71세가 된 지금 그는 더 이상 망치를 들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무의 향기와 정직한 인품이라는 가치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정혜준에게 있어 정직과 인품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관통하는 철학이자 삶의 나침반이었다.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게 해야 하고 어떤 관계를 맺든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런 신념으로 정해주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단골도 많아 한 평생을 열심히 일을 했고 재산을 알뜰히 모아 건물이 세 채를 갖고 있을 정도의 재력도 갖고 있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 우석 역시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의 사람으로 자랐다. 37살의 우석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비록 크지 않은 수입이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깊었던 그는 주말이면 항상 아버지를 찾아가며 안부를 물었고 명절이면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으로 아버지를 모셨다. 그런 우석에게 최근 들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자가 생겼다. 서지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32살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세련되고 다정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우석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고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였다. 우석은 그런 그녀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고 이제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석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서지연의 진짜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는 물질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다정하게 웃으며 우석을 대했지만 속으로는 항상 그의 경제적 능력과 미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서지연에게 있어 연애는 감정의 교류가 아닌 하나의 투자였고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성공적인 거래였다. 그녀는 우석의 작은 카페를 볼 때마다 속으로는 아쉬워했고 그의 소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며 답답해했다. 하지만 그런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이해하는 척 웃어 보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석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서지연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주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아들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도 만나보고 싶구나라고 말하는 정혜준의 눈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우석은 어디서 만날지 고민하다가 전통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을 제안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편애하실 만한 장소였다. 서지연은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우석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왜 하필 국밥집이냐며 아쉬워했다. 약속한 날이 되었다. 전통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고 국밥집 앞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정혜주는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우석과 서지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서지연은 처음에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우석이가 항상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정혜준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래, 지연 씨, 우석이가 자주 얘기하더구나. 반갑다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서지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얼굴에 미세한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장 특유의 소음과 냄새,
그리고 소박한 국밥집의 인테리어가 그녀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이다. 우석은 그런 서지연의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정혜준의 예리한 눈에는 모든 것이 포착되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었다. 정혜준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목수일을 그만뒀다네. 나이가 들어가니 새로운 일을 배우기도 힘들고 그냥 소소하게 지내고 있어라고 말하며 국밥을 떠먹었다. 서지연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실망감이 커져갔다. 우석의 아버지가 은퇴한 목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만나보니 생각보다 더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다. 정혜준은 서지연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떠볼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노후 준비도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걱정이야. 우석이가 효자라서 가끔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그것도 미안하고 마리아라고 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 말을 들은 서지연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다. 우석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평소에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도 나름의 걱정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서지연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점점 관심을 잃어가며 시계를 자주 보기 시작했다. 정혜준은 그런 서지연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더 평범한 이야기들을 꺼내보았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정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좋은 곳으로 떠나가려고 하는 것 같더구나.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만 남는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해라고 말했다. 서지연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우석에게 말했다. 우석아, 이런 환경에서 계속 살기가 힘들지 않아? 당신은 능력이 있으니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때? 라고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석은 서지연의 갑작스런 말에 당황했지만 정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서지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요즘 세상에는 기회가 많잖아. 당신 정도 능력이면 좀 더 큰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소규모로만 하고 있어?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더 편한 곳으로 모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 순간 정해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여자는 우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의 눈에는 사람이 아닌 돈이 보였고 사랑이 아닌 계산이 깔려 있었다. 우석은 서지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평소에 그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카페라도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에 보람을 느꼈는데 서지연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혜준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 젊은 사람들이 꿈과 포부가 큰 것은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 돈이 많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 그것보다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하며 따뜻하지만 단호한 시선으로 서지연을 바라보았다. 서지연은 정혜준의 말에 기분이 상해졌다. 자신이 마치 물질주의자인 양 취급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요즘 세상의 사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정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경제적 안정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는 마음가짐이야. 만약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조용히 물었다. 우석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서지연이 자신에게 보여준 다정함과 배려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조건을 보고 계산된 행동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서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불편해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가방을 들었다. 우석은 황급히 서지연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혜준이 조용히 손짓으로 말렸다. 지연 씨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알게 된 것 같구나. 아들아, 이것도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했다. 서지연은 마지막으로 우석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석아,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꿈을 이해해줘야 해. 나는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당신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 만약 그런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말하고 국밥집을 나갔다. 우석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서지연을 보내야 하는 것인지 붙잡아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정혜주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아들아, 마음이 아프겠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함께 하려고 할 텐데 지연 씨는 그렇지 않았잖아 라고 말했다. 우석은 눈물이 글썽해지며 말했다. 아버지, 그래도 저는 서지연을 정말 좋아했어요. 혹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라고 물었다. 정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들아.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원했던 거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지연 씨는 내가 변하기를 원했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우석의 손을 잡았다. 그날 이후 우석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지연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대화해 볼지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지연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했던 순간보다는 조건과 환경에 대해 불만을 표했던 순간들이 더 많이 기억났다. 일주일 후 우석은 서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지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생각해봤어, 우석아. 우리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 당신은 현재에만 안주하려고 하고 나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 이런 차이는 쉽게 극복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 우석은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 서지연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가능성과 조건을 원했던 것이다. 그 다음 주말 우석은 아버지를 다시 찾아갔다. 정혜주는 아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다. 어떻게 됐니, 아들아? 라고 물었다. 우석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서지연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것들과 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뿐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정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아, 그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야.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우석은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아버지 덕분에 큰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 아버지께서 서지연의 진심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저는 큰 실수를 했을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았을 수도 있고요라고 말했다. 정혜주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들아, 사람을 볼 때는 말보다 행동을 보고 행동보다는 마음을 봐야 해. 겉으로는 아무리 다정해도 마음속에 계산이 있다면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야.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 함께 아파하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준다. 내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너를 바꾸려 하지 않아라고 조언했다. 그날 이후 우석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지혜로운 눈과 조언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정혜준 역시 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뿌듯해했다. 평생 몫으로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다. 몇 달 후 우석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김미나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소아과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우석의 작은 카페를 자주 찾는 단골 손님이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우석의 소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다. 미나는 우석의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성실함에 감동했고 정혜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효심 깊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부럽다며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다. 우석이 미나를 아버지에게 소개할 때 정혜준은 첫인상부터 달랐다. 미나는 국밥집을 제안했을 때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통시장 구경하는 것이 좋겠다며 즐거워했다. 정혜준과의 만남에서 미나는 진심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아버님께서 목 쓰셨다니 정말 멋있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정말 존경해요라고 말하며 정혜준의 거친 손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정혜준은 미나에게서 서지영과는 전혀 다른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우석의 경제적 능력이나 미래 가능성에 대해 묻지 않았고 대신 우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보였다. 미나는 정혜준에게 말했다. 아버님, 우석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마음이 예뻐요. 저는 그런 점이 가장 좋아요라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다. 정혜준은 그런 미나를 보며 흐뭇해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감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나는 우석과 함께 미래를 계획할 때도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우석은 미나를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마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따뜻함,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었다. 1년 후 우석과 미나는 결혼을 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에 정혜준은 눈물을 글썽였다.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아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평생 몫으로 살아온 보람이 느껴졌다. 결혼식에서 정혜준은 하객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우리 우석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라고 말하며 박수를 받았다. 미나의 부모님도 정혜준의 인품에 감동했다. 이런 어른이 계셔서 우석 씨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 같다며 인사를 드렸다. 결혼 후 우석과 미나는 정혜준과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명절에는 정성껏 차린 음식으로 정혜준을 모셨다. 미나는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섬겼고 정혜준도 미나를 친딸같이 아꼈다. 어느 날 정혜준은 우석에게 말했다. 아들아, 그때 서지연 씨를 만났던 것도 결국 좋은 일이었구나.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미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우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께서 서지연의 진심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면 저는 큰 실수를 했을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았을 수도 있고요라고 대답했다. 정혜주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야. 오랜 경험과 지혜가 쌓여야 가능한 일이지. 젊을 때는 겉모습에 속기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게 돼. 그것이 어른의 역할이기도 하고 말이야라고 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시아버지와 우석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특히 아버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정혜주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뿌듯해했다. 미나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 내 마음씨가 얼마나 예쁜지 아는데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고 우리 우석이와 행복하게 살 거라라고 축복해 주었다. 시간이 더 흘러 우석과 미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정혜주는 할아버지가 되는 기쁨에 가득 찼다.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받으며 클 것이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며 자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우석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 아이에게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요. 정직과 인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말이에요라고 했다. 정혜주는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야지, 아들아.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돈이나 명예는 일시적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관계는 평생 가는 거란다. 이 아이도 그런 것을 배우며 자랐으면 좋겠구나라고 말했다. 어느 봄날 정혜주는 우석과 미나 그리고 손자와 함께 전통시장을 산책했다. 그곳은 예전에 서지연을 만났던 국밥집이 있는 곳이었다. 정혜주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그때 여기서 지연 씨를 만났을 때 나는 일부러 더 소박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결과적으로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지라고 말했다. 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지혜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진짜 사랑을 구별하는 법을 배운 것이 평생의 자산이 된 것 같아요라고 감사를 표했다. 미나도 남편과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가끔 조건만 따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라고 했다. 정혜주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나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국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혜주는 이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아들이 진짜 사랑을 찾았고 이제는 손자까지 생겨서 완전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평생 몫으로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가 이런 결실을 맺게 될 줄은 몰랐다며 흐뭇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서지연 같은 사람에게 속지 않고 미나 같은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했다.
진짜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지 않고 사람 자체를 보는 마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 그리고 어려울 때는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심,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이었다. 정혜주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만족스러워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그런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이 뿌듯했다. 특히 서지연이라는 시련을 통해 아들이 더욱 성숙해지고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다. 이제는 손자에게도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정혜주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겉모습이나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시작이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어른들의 지혜와 조언이 그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고 젊은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혜준의 이런 생각은 옳았다. 서지연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세련되어 보이지만 속마음은 물질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가면은 결국 벗겨지기 마련이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언젠가는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행동보다는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만났을 때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석과 미나처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이며 올바른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이다.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관계이며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진심과 인품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이다. 겉모습에 현혹되거나 조건만 따지는 사랑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과 인품을 보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런 사랑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 세대의 지혜와 조언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 젊을 때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인 어른들의 조언에는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다. 정혜준이 서지연의 본심을 꿰뚫어 본 것처럼 어른들의 지혜는 젊은이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난다. 비록 서지연 같은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고 결국에는 미나 같은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진짜 사랑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을 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을 찾는 열쇠인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